내 목숨은 내일이면 끝나겠지만 이 밥 한 덩이는 오늘 밤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사형수 만석은 차갑게 굳은 마지막 주먹밥을 두 손에 쥐고도 끝내 먹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에서 사라질 몸이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기 배고픔보다 더 가엾은 한 노인의 떨리는 손이 먼저 보였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감옥 구석에서 죽어가던 노인은 숨이 끊어질 듯 기침을 했고 만석은 조용히 그 밥을 내밀었습니다. 드십시오. 저는 내일 죽을 사람이나 어르신은 오늘 밤을 넘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억울한 죄인을 찾아 사면하려고 온 높은 관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밥 한 덩이가 그의 목숨뿐 아니라 온 마을의 진실까지 깨우게 되리라는 것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낮은 산자락을 따라 초가집들이 띄엄띄엄 놓이고 마을 한가운데 맑은 우물이 하나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우물가에 버들잎이 비치고 여름이면 장독대 뒤로 매미 소리가 길게 흘렀으며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말린 고추가 붉게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마을은 흰숨을 내쉬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마을 끝 산길이 시작되는 모퉁이에 만석이라는 젊은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만석의 집은 남들보다 작고 낡았지만 마당은 늘 쓸려 있었고 우물에서 길어온 물독은 깨끗했으며 부엌에는 적은 장작이라도 반듯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말수가 적고 눈매가 순했으며 누구를 만나도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가난해도 손끝이 바른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허리가 굽고 기침이 잦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의 밭일도 거들고 잔칫집, 부엌도 맡아 하던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손마디가 굽고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만석은 새벽마다 산비탈 밭으로 나가기 전 어머니 곁에 물 한 사발을 놓고 아궁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재를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몸도 아껴라 라고 말하면 그는 웃으며 어머니 숨이 따뜻하면 제 몸도 따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해 가을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냇물은 돌 사이를 겨우 적셨으며 산새들조차 낮게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 이삭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고 집집마다 쌀독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만석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남의 논둑을 고치고 밤에는 삿갓을 엮어 장에 내다 팔았지만 어머니에게 죽 한 그릇 넉넉히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마을에는 여러 해 동안 함께 지켜온 작은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는 집에 조금씩 나누어주고 풍년이 오면 다시 채워 넣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마을 아전 덕칠과 이장 어른이 번갈아 맡았는데 덕칠은 말이 빠르고 눈웃음이 많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척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장터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가 술집 뒷방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수군댔습니다. 만석은 그런 소문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일을 싫어했고 자기 밥그릇이 비어도 남의 밥그릇을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비가 새기 시작했고 장독대 옆 담장은 한쪽이 기울었으며 부엌 문짝은 밤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만석은 첫눈이 오기 전 집을 고쳐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창고에 쌀가마니 몇 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이 깊던 때라 그 말은 바람보다 빨리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굶다 못해 누군가 손을 댔겠지 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안쪽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만히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희미했고 부엌 쪽에서는 식은 재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마을 일이 시끄럽다더구나 하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곧 밝혀질 일입니다.
어머니는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래 산 사람의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말없이 그의 손등을 한참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덕칠이 만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와 부엌을 살피듯 둘러보았습니다. 만석이 예를 갖추어 인사하자 덕칠은 웃는 얼굴로 요즘 살림이 궁한 집이 많으니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몸가짐을 단단히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끝에 가시가 숨어 있음을 느꼈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만석이 장에 다녀오면 이웃 몇몇이 길을 비켜섰고 우물가에서 물을 냈던 여인들은 그가 가까이 오면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만석의 집 앞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누구에게 따져 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눌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어머니 약초를 다리며 기울어진 담장에 새돌을 괴었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오래된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순덕 할멈이라는 늙은 여인이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젊은 시절 여러 집 부엌을 돌보았고 만석이 어릴 때 굶주리던 날 보리죽을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멈은 장작을 지고 돌아가는 만석을 불러 세우고 바람이 한쪽에서만 불 때는 문고리를 꼭 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덕칠은 더 노골적으로 굴었습니다. 그는 이장 어른 앞에서 만석이 밤마다 산길을 다닌다고 말했고 누군가 만석의 부엌 근처에서 쌀겨 같은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밤에 산길을 다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에 좋다는 마른 뿌리를 캐러 다닌 것이었지만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기울기 쉬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이 날마다 수척해지는 것을 보고 낡은 이불을 꿰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만석아, 사람들 말이 차가우면 혼자 견디지 말고 어른께 알려라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 앞에 앉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없으니 하늘도 알고 땅도 알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놀라실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지만 아들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새벽 마당에는 얇은 흰빛이 깔리고 장독 뚜껑은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지붕에 새짚을 얹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쁘다 했고 어떤 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만석은 혼자 사다리를 세우고 지붕 위로 올랐습니다. 아래에서 어머니가 조심해라 하고 말하자 그는 곧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사라진 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만석의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렸습니다. 덕칠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사람은 불안한 얼굴로 뒤에 섰습니다. 만석의 집 부엌 뒤에서는 누군가 몰래 던져둔 쌀자루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밖으로 기어나오듯 나와 우리 아이는 남의 쌀 한 톨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병든 노인의 말을 길게 듣지 않았고 덕칠은 일부러 안타까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부축해 다시 방 안으로 모시며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문단속만 잘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차가운 물에 담근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포승에 묶여 마을길을 지나갔습니다. 늘 다니던 우물가, 대추나무 아래, 돌담 사이 좁은 길이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문틈으로 바라보거나 담장 뒤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어느 아이가 울먹이며 만석 형은 착한데 라고 말하자 그 어머니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순덕 할멈은 대추나무 아래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만석을 향해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감옥은 관아 뒤편 낮은 담안에 있었습니다. 돌바닥은 늘 축축했고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낮에도 희미했습니다. 만석은 처음 들어간 밤에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해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억울함보다 어머니가 혼자 남은 집을 더 걱정했습니다. 부엌의 물동이는 비어있지 않을까? 장작은 젖지 않았을까? 문짝이 밤바람에 열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오래 눌렀습니다. 감옥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술김에 싸움을 벌였다 했고 어떤 이는 남의 소를 몰래 팔려다 붙잡혔다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석을 보고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늙은 감옥지기가 차가운 죽을 나누며 여기서는 말보다 숨이 먼저 닳는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그릇을 받아들고도 반쯤 남겼다가 옆자리에 마른 사내에게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사내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흉년의 공동쌀을 훔친 죄가 무겁다 하여 만석은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고 감옥지기는 눈을 피했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벽에 기대어 앉아 어머니의 손등과 낡은 초가 지붕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목까지 올라왔으나 누구에게 닿을지 몰라 다시 마음속으로 삼켰습니다. 그 밤 감옥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작은 창살 사이로 흰 조각들이 어둠 속에 천천히 떨어졌고 감옥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만석은 잠들지 못하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겨울밤마다 끓여주던 무국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무 몇 조각뿐인 국이었지만 그때는 세상이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낮게 어머니, 제가 돌아가지 못해도 부디 밥은 거르지 마십시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감옥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아주머니가 만석에게 식은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죄수들의 밥을 나르고 상처난 그릇을 씻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이 두 손으로 물을 받자 아주머니는 그의 눈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남을 탓하지 않는 얼굴은 흔하지 않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작은 숯불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만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자 감옥지기는 그에게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죄수가 마지막으로 받는 밥이라 했습니다. 하얗지도 크지도 않은 밥덩이였지만 만석은 두 손으로 받으며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밥을 먹으면 어머니가 끓여주던 죽맛을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에 대려 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품에 넣고 눈을 감은 채 고향집 마당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떠올린 마당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장독대 옆에는 겨울 햇살이 가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물 떼는 소리가 들리고 대추나무 가지에는 마른 잎 하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천천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그 집의 불씨가 꺼지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디 누군가 어머니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감옥 문 쪽에서 낯선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고요한 물가처럼 멈춰 있었지만 그 소리는 차가운 돌방 안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만석은 품속의 주먹밥을 손끝으로 만지며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일이 자기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길은 때로 마지막 밥 한 덩이 앞에서 다른 문을 열기도 합니다. 감옥 밖 눈발은 더욱 잦아지고 작은 창에는 밤빛만 깊어졌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처음에는 바람이 문틈을 흔드는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우물 밑에서 올라오는 듯 거칠고 마른 소리로 변했습니다. 감옥지기 박서방이 등잔을 들고 문을 열자 눈 묻은 집신을 신은 늙은 사내 하나가 두 사람에게 부축되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겉옷은 오래된 배옷처럼 낡았고 흰 수염에는 눈송이가 녹지 못한 채 붙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잠에서 깨어 어둠 속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늙은이를 보자마자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 밤에 또 한 입이 늘었구먼.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 몸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냐?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함께 온 하급 관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늙은이는 대답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석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이의 손끝은 푸르게 얼어 있었고 발목은 젖은 집처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늙은이는 감옥 가장 안쪽 바람이 제일 많이 드는 돌벽 곁에 눕혀졌습니다. 그곳은 밤마다 찬 기운이 고여 죄수들이 서로 피하던 자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낡은 멍석 하나를 던져주고는 숨이 붙어 있으면 덮고 아니면 말고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등잔불이 멀어지자 감옥 안은 다시 어둑해졌지만 늙은이의 기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만석의 가슴 속 어머니 기침과 닮아 있었습니다. 죄수들 가운데 몇 사람은 짜증을 냈습니다. 밤새 저러면 잠도 못 자겠네. 라고 누군가 말했고 다른 이는 멍석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람의 마음은 추위와 굶주림에 쉽게 작아졌습니다. 만석도 몸이 지치고 배가 비었지만 늙은이의 마른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자 품속의 주먹밥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밥이라는 말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는 한참 기침을 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물동이는 문 옆에 있었고 밤에는 감옥지기가 열쇠를 지닌 채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그릇에 남겨둔 물을 들고 늙은이 곁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늙은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받치며 조금씩 드십시오. 급히 넘기면 더 막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늙은이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만석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흐린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만석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늙은이는 두 번째 모금을 마신 뒤 낮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산골 마을 끝집에 사는 만석이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늙은이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되풀이했지만 더 묻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천천히 깊어갔습니다. 작은 창살 밖에서는 눈발이 그치지 않았고 감옥 안의 숨소리는 차례로 낮아졌습니다. 만석은 늙은이 곁에 놓인 멍석을 조금 펴주고 자기 겉옷 자락을 말아 그의 발끝에 대었습니다. 자기 몸도 떨렸지만 어머니가 아프던 밤마다 발을 따뜻하게 해야 숨이 편해진다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늙은이는 잠든 듯 보였으나 아주 희미하게 춥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대답 없이 돌벽 틈을 막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감옥 부엌 쪽에서 늙은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죽이 담긴 나무통을 내려놓고 죄수들의 그릇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늙은이를 보자 얼굴빛이 굳었고 만석이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밤새 기침이 심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늙은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고는 마른 가지도 속에 물이 남아있으면 봄을 기다린다. 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죄수들에게 나누어진 죽은 전보다 더 묽었습니다. 흉년은 감옥 안까지 깊게 들어와 있었고 부엌의 쌀독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릇을 돌리며 살 만큼 살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조용히 가야지 라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몫의 죽을 반쯤 먹다가 늙은이 쪽을 보았습니다. 늙은이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듯 그릇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만석은 자기 그릇을 들고 늙은이 앞으로 갔습니다. 조금 드시면 기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죽을 떠주려 했습니다. 박서방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 목숨도 내일이면 끝인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죽 한 숟가락 아껴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죄수들 몇은 웃었고 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밥을 숨기면 제 목이 먼저 막힙니다.
라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감옥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늙은이는 겨우 한 숟가락을 받아 삼켰고 오래 쉬었다가 또 한 숟가락을 넘겼습니다. 만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죽을 먹일 때처럼 숟가락을 식히고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늙은이의 손이 떨리며 만석의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너는 내일 죽는다 들었는데 어찌 내 밥을 남에게 주느냐? 라고 묻자 만석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 굶은 분을 먼저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낮 감옥방 마을에서는 만석 이야기가 다시 크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창고의 빈자리와 만석의 집 뒤에서 나온 쌀자루 조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덕칠은 우물가에 서서 한숨을 쉬며 나도 그 아이가 그러지 않았기를 바랐소. 그러나 증거가 나왔으니 어쩌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만석을 오래 본 이들은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장 어른은 마을 문서와 창고 열쇠를 다시 살펴보려 했지만 덕칠은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흉년에는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착하던 사람도 병든 어미 앞에서는 손이 흔들리는 법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만석을 불쌍히 여기는 듯하면서도 더 깊게 죄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하나가 그래도 만석이는 남의 낫도 그냥 돌려주던 아이였는데 라고 작게 말했지만 덕칠의 눈길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날 저녁 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문은 낮게 닫혀 있었고 부엌 굴뚝에서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만석의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물동이를 채워주고 아궁이에 젖지 않은 장작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우리 아이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할멈은 불씨를 보며 제 밑에 숨은 불은 함부로 죽었다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늙은이는 하루 종일 알았습니다. 때로는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고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자기 죄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물으면 쌀은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미 소문이 갔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늙은이는 억울하면 크게 외쳐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만석은 크게 외치면 어머니 마음이 더 찢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늙은이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네 목숨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돌바닥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며 목숨은 하늘이 거두면 어쩔 수 없으나 어머니가 혼자 문을 닫고 밤을 지새우실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붕도 덜 고쳤고 부엌 문짝도 헐거운 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는 그 사람이 살던 집이 드러나는 법이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늙은이의 이불자락을 다시 여며 주었습니다. 감옥 한편에서는 다른 죄수 하나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만석은 남은 물을 그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늙은이는 흐린 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석의 손길에는 자랑도 계산도 없었고 그저 오래 익은 습관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늙은이를 힐끗 보더니 내일까지 못 버티겠구먼. 괜히 우리 손만 바쁘게 만들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집이라도 조금 더 주시면 밤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박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네가 벼슬아치라도 되느냐. 여기서 누구를 살리고 말고 정할 수 있게. 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자기 멍석 절반을 늙은이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늙은 아주머니는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이 돌아간 뒤 조용히 다가와 만석에게 작은 마른 천을 건넸습니다. 이걸 발에 감겨라. 밤바람이 살을 베면 기침이 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맙다고 고개 숙였고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끝날 때의 손길로 제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 등잔불보다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만석은 품속에 있던 마지막 주먹밥을 꺼내 보았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밥은 그에게 남은 세상의 마지막 맛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반으로 나눌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의 마른 목과 떨리는 손을 보자 반쪽으로는 목숨을 붙잡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오래 바라보다가 주먹밥을 그대로 두 손에 받쳐 늙은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늙은이는 힘없이 눈을 뜨고 그 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마지막 밥이 아니더냐라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꼭 내 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주먹밥을 작게 뜯어 그의 입가에 대며 천천히 드십시오. 밥은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늙은이는 한 입을 삼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석은 기다렸고 감옥 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밥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만석의 배에서는 허기진 소리가 났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조각까지 늙은이의 입에 들어가자 그는 빈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늙은이는 눈가가 젖은 듯 했으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석의 손을 붙잡고 아주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늙은이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고향 마을의 길과 집의 모양을 묻고 우물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천천히 물었습니다. 만석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산길이 시작되는 모퉁이에 있습니다. 장독대는 동쪽에 있고 어머니는 물을 넣은 묽은 국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는 그 말을 마음속 어딘가에 적어두듯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작은 소문 하나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장터에서 덕칠과 닮은 사람이 낯선 쌀장수와 밤늦게 만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공동 창고 쌀자루에 묶던 노끈과 같은 것이 덕칠의 헛간 뒤에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흉년의 두려움과 관아의 눈치가 사람들의 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순덕 할멈만이 대추나무 아래 앉아 흙탕물도 가만두면 바닥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늙은이는 만석의 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만석이 놀라 부축하자 늙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감옥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서방을 불러라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가 다시 아픈 줄 알고 아침이 되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찬바람이 더 들어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의 눈빛은 밤새 처음으로 단단했습니다. 그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지금 불러야 한다. 한 사람의 아침이 걸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옥 안의 죄수들이 하나둘 눈을 떴고 멀리서 박서방의 성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어둠이 짙었고 눈은 그쳤으나 찬바람이 담장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만석이 내민 손을 붙잡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낡은 겉옷 속 어딘가에서 작고 묵직한 물건이 희미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졸린 눈을 비비며 감옥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는 문짝을 발로 차듯 밀고 새벽도 되기 전에 누가 난리를 치느냐라고 성을 냈습니다. 만석은 뒤로 물러서며 늙은이가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늙은이를 내려다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늙은이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말끝을 삼켰습니다. 그 눈은 병든 사람의 흐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닫힌 문을 조용히 여는 사람처럼 깊고 차분했습니다. 늙은이는 힘없는 몸을 만석에게 기대고 앉아 박서방에게 물을 한 사발 가져오라 했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늙은이가 품속에서 낡은 천조각에 쌓인 작은 패를 꺼내 보이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패는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으나 함부로 대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느낀 듯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만석은 늙은이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늙은이는 패를 다시 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석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낯선 일을 다그치는 것이 얘가 아니라 생각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늙은이는 그런 만석의 마음을 아는지 궁금하겠지. 그러나 아직은 밥 한 덩이보다 말 한마디가 더 무거운 때다 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빈 손바닥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곧 박서방이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늙은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감옥 안 죄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귀찮아하면서도 대답했고 늙은이는 만석의 죄목을 다시 말해보라 했습니다. 박서방은 문서에 적힌 대로 공동 창고의 쌀을 훔쳤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늙은이는 눈을 감고 듣다가 쌀이 사라진 밤 창고 열쇠는 누구 손에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감옥지기일 뿐 마을 창고 일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서에 덕칠의 이름이 자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그 이름을 들은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빠른 사람은 발자국도 빨리 지우려 한다 라고 혼잣말처럼 말하자 박서방은 괜히 등잔심지만 만졌습니다. 만석은 덕칠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을 헐뜯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감옥 부엌에 늙은 아주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채고도 모른 척 죽그릇을 나누었습니다. 늙은이는 만석에게 먼저 먹으라 했지만 만석은 어젯밤 밥을 드셨으니 죽도 조금 드셔야 한다며 그릇을 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둘을 바라보다가 빈 그릇을 보면 사람 속도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늙은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픈 사람의 웃음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관아 마당에는 뜻밖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밤새 감옥에 있던 늙은이가 박서방에게 사람을 보내라 한 뒤 하급 관리 하나가 말을 타고 마을 쪽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고 어느 집 앞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창고와 덕칠의 헛간 근처를 천천히 살피고 길가에 떨어진 노끈과 쌀겨, 자국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지 몰라 수군거렸습니다. 덕칠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일부러 크게 웃으며 죄인이 정해졌는데 무엇을 더 살핀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소매 안에서 자꾸 움직였고 눈은 창고 쪽을 피해갔습니다. 이장 어른은 덕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속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문서함을 꺼내 공동 창고의 출납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먹물 자국이 흐릿한 곳마다 이상하게 덕칠의 손길이 지나간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지난 일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사라진 날 밤, 만석은 산에서 약부리를 캐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장터에서 돌아오던 장군 하나는 덕칠이 낯선 쌀장수와 술집 뒤편에서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관아 사람이 조용히 묻고 지나가자 하나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흉년의 두려움이 눌러놓았던 말들이 겨울 논바닥의 얼음처럼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날 낮 이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어머니가 앓는 방에 물을 길어주고 온 뒤였습니다. 할멈은 대청 끝에 앉아 오래 묵은 목소리로 억울한 집의 굴뚝은 연기도 힘없이 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은 그 한마디를 듣고 문서함을 더 깊이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사라진 쌀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다른 장부에 줄어든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조금씩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늙은이가 만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산길을 다닌 날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아라.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 어머니의 약부리를 캐러 간 날, 장작을 줍던 날, 지붕에 얹을 짚을 구하러 간 날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말이 자기 변명을 넓히는 쪽이 아니라 어머니 살림을 챙기는 쪽으로 흐르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들에는 꾸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늙은이는 이번에는 만석에게 덕칠에 대해 아는 바를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분이 우리 집을 살핀 뒤부터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한 일을 보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는 가만히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돌을 던진 사람의 이름을 묻는데도 너는 손에 든 돌부터 확인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낮게 거짓으로 억울함을 풀면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감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옆자리의 마른 사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전날 만석이 물을 나누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덕칠이 쌀자루를 실은 수레를 밤에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겁에 질렸지만 늙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만 말하면 된다. 라는 한마디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덕칠이 건넨 술과 작은 돈을 받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죄를 꾸미지는 않았다 해도 만석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노인의 멍석까지 빼앗을 뻔한 자기 모습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옥 문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주머니는 그 빈자리를 보며 조용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다가와 늦게 드는 햇살도 방을 덮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공동창고 뒤편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나왔습니다. 눈이 녹은 흙바닥 아래에 쌀겨가 두껍게 섞여 있었고 낡은 집자루 조각일락에는 덕칠의 집에서 쓰던 붉은 실매듭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하급 관리는 그것을 조심히 싸서 가져갔습니다. 덕칠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급히 자기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장부 몇 장과 남은 노끈을 태우려 했으나 마을 아이 하나가 그 연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소라는 금세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와 덕칠의 헛간 문을 두드렸고 덕칠은 태연한 척 나왔지만 손끝에 검은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장부를 함께 보세. 마을 밥을 맡은 사람이 마을 눈앞에서 밝히지 못할 까닭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 덕칠은 웃으며 피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만석에게서 덕칠에게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감옥 안으로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전과 달리 낮은 목소리로 늙은이에게 마을에서 찾은 흔적들을 전했습니다. 늙은이는 잠자코 들은 뒤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숨을 내쉬며 어머니께 그 소식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네가 풀려날 일보다 어미의 밤잠을 먼저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잠이 제 목숨보다 오래 저를 키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늙은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만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소나귀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마당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너는 그 앞에서 네가 아는 것만 말하여라. 모르는 것을 꾸미지 말고 미운 마음을 보태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웠지만 어머니와 집의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고요히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죽으러 나가리라 생각했던 마당에 이제는 진실을 말하러 서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어두운 돌벽을 바라보며 자기 말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쌀을 훔치지 않았다는 말, 산길에 간 까닭, 어머니의 약불이, 부엌 뒤 쌀자루 조각을 처음 본 순간의 놀람까지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덕칠을 미워하는 말은 일부러 마음에서 덜어냈습니다. 옆자리 마른 사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작은 목소리로 내가 내일 말해도 되겠소. 겁이 나지만 네가 물을 나누어 준 일이 자꾸 떠오르오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를 바라보며 본 것만 말해 주십시오. 그 이상은 누구에게도 짐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이는 그 대화를 듣고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옥 안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숨소리는 전날보다 덜 차가웠습니다. 새벽녘 늙은 아주머니가 조용히 들어와 만석의 옷자락을 살폈습니다. 사형수의 옷이라 낡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먼지를 털고 찢어진 곳을 작은 바늘땀으로 꿰매주었습니다. 만석이 이 옷이 내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사람이 진실 앞에 설 때는 헝겊 한 자락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감옥 밖 하늘은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담장 위에는 얇은 서리가 빛났습니다. 관아마당에서는 아침부터 발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장 어른, 덕칠, 그리고 만석의 어머니를 부축한 순덕 할멈까지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운 얼굴이었지만 아들이 서게 될 마당을 보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덕 할멈은 그녀의 팔을 붙들고 마른 나무도 뿌리가 살면 다시 잎을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감옥 안에서 그 소란을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들어와 포승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거칠게 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어제까지 내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늘 눈을 뜨셨으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서방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늙은이는 멍석 위에서 천천히 일어나 낡은 겉옷을 여미고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늙은이는 만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준 것은 밥 한 덩이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걸어라. 만석은 그 말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배가 비어 있었고 몸은 밤새 추위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문 밖의 마당에는 많은 사람의 숨결이 모여 있었습니다. 숨겨진 일은 거의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만석은 자기 집과 어머니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흙은 밤새 내린 서리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은 탁자와 문서함이 놓였고 그 뒤에는 이장 어른과 하급 관리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곁에 모여 숨을 죽였고 누구도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사람들 틈 앞쪽에 서서 억지로 태어난 얼굴을 만들었지만 그의 눈은 자꾸 감옥문과 문서함 사이를 오갔습니다. 만석은 박서방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포승은 여전히 그의 손목에 있었지만 전날처럼 거칠게 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야윈 얼굴과 낡게 꿰맨 옷자락을 보며 조용히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순덕 할멈의 팔을 붙잡고 서 있다가 아들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에 그동안 못한 말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가 먼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공동 창고에 쌀이 사라진 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기침에 쓸 마른 부리를 캐러 산길에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밤이 깊었고 부엌 뒤 쌀자루 조각은 며칠 뒤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덕칠은 코웃음을 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전과 달라 참고 서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은 문서함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줄을 짚으며 사라진 쌀의 양과 장부에 적힌 양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줄어든 흔적이 있고 그때마다 열쇠를 맡았던 날이 덕칠의 차례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덕칠은 얼굴을 붉히며 흉년이라 기록이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문짝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감옥 안의 마른 사내가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자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밤길에서 덕칠나리가 쌀자루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소. 술집 뒤편 낯선 장수에게 넘기는 것도 보았소. 마당은 다시 웅성거렸고
덕칠은 사내를 노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덕칠은 곧바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저자는 제 죄를 줄이려고 아무 말이나 지어낸 것이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급 관리는 마른 사내에게 본 날짜와 길을 다시 물었고 사내의 말은 장터를 다녀온 장군의 증언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장군 역시 사람들 뒤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며 같은 밤 같은 곳에서 덕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덕칠의 눈가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관아 사람이 헛간에서 거둔 집자루 조각과 붉은 실매듭을 내놓았습니다. 공동 창고에서 쓰는 자루와 같은 결이었고 덕칠의 집에서 쓰던 매듭과도 같았습니다. 이장 어른은 그것을 들어보이며 마을 밥을 지켜야 할 손이 마을 밥을 팔았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덕칠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으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더는 속지 않겠다는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감옥에서 죽어가던 늙은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겉옷을 입고 있었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발걸음에는 이상한 품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그저 병든 죄수라 생각했기에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늙은이는 하급 관리에게 손짓해 자신의 품속 물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패와 봉인된 문서가 햇살 아래 드러나자 관리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놀라 무릎을 굽혔고 이장 어른도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늙은이는 낡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여행한 흔적이 묻은 단정한 관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한 죄와 사람의 마음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다. 병든 늙은 죄수로 들어간 것은 마지막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늙은 관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멍석 하나를 던지듯 했던 일과 만석을 조롱했던 말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늙은 관리는 박서방을 내려다보고 문을 지키는 자가 사람의 숨까지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늙은 관리는 이번에는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 마지막 밥을 굶주린 늙은이에게 내주었다. 제 억울함을 말할 때도 남을 거짓으로 몰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어미의 문짝과 지붕을 먼저 걱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당 끝까지 또렷이 닿았습니다. 만석은 몸둘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 눈물은 밤새 흘린 슬픔과 달리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을 짚고 제가 잠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흉년이 깊어 저도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관리는 그의 변명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차분히 말했습니다. 굶주림은 죄의 그늘이 될 수 있어도 남의 이름을 죽음 앞에 세우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덕칠의 얼굴에서 마지막 기세가 빠져나갔고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 어른은 덕칠이 맡았던 열쇠와 장부를 거두었습니다. 덕칠은 그 자리에서 마을 일을 맡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남은 쌀값을 갚기 전까지 마을 창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그를 끌고 가지 않고 먼저 모든 쌀의 흐름을 밝혀 굶주린 집들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서리만 조용히 밟혀 있었습니다. 만석의 손목에 묶인 포승이 풀렸습니다. 줄이 떨어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래 닫힌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손목에 붉은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몇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무너질 듯 했으나 만석이 두 팔로 받쳤습니다. 그는 낮게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왔으니 되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를 피했던 여인도, 아이의 입을 막았던 어머니도,
지붕 고치는 일을 거절했던 이웃도 모두 부끄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는 미안하다 말했고 누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만 비볐습니다. 만석은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흉년에는 사람 마음도 마릅니다. 이제 우물물을 함께 기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늙은 관리는 만석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의 마음이 집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손을 떨며 예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옆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오늘은 받으셔도 됩니다. 오래 참은 사람에게도 햇살은 내려앉아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더 울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 위 햇빛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아 마당에서 흩어지기 전에 공동 창고 일을 다시 정했습니다. 앞으로 열쇠는 한 사람 손에 오래 두지 않고 쌀을 넣고 뺄 때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보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부는 이장 어른 혼자 보지 않고 우물가 게시판처럼 누구나 물어볼 수 있게 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굶주린 집에는 되찾은 쌀을 먼저 나누기로 했고 만석의 어머니 집에도 겨울날 먹을 쌀과 장작이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몸이 얼마나 얼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물을 끓이자 했고 관아 부엌에서는 오래된 솥에 물이 올랐습니다. 늙은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보리와 물을 넣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냄새가 마당으로 퍼지자 죄수들도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숨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만석 앞에 그릇을 내밀며 살아 돌아온 사람은 먼저 속을 덮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죽그릇을 받았지만 먼저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을 뜨고서야 아들이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도 먹어야지 라고 하자 만석은 웃으며 오늘은 어머니가 먼저 드셔야 제 속도 내려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관리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모습은 감옥 안에서 주먹밥을 내밀던 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만석의 마음이 꾸며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박서방은 늙은 아주머니 곁에 서서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같으면 죄수들에게 소리부터 질렀겠지만 그날은 말없이 두 손으로 그릇을 건넸습니다. 마른 사내에게도 따뜻한 죽이 돌아갔고 그는 그릇을 받으며 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방은 만석에게 다가와 내 거친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상처도 따뜻한 밥 앞에서는 조금씩 아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자원해 그들을 부축했고 지게를 지니가 장작을 실었습니다. 길은 아직 진흙과 서리가 섞여 미끄러웠지만 만석의 발걸음은 감옥으로 끌려가던 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우물가를 지날 때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형,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에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만석의 집은 며칠 사이 더욱 쓸쓸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고 부엌 문짝은 바람에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문턱을 넘는 순간 집은 다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먼저 들어가 아궁이 재를 헤치고 작은 불씨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재 아래에는 아주 희미한 붉은 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것을 살려 마른 잎과 장작을 얹으며 기다린 집은 불씨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는 마당을 쓸고 누구는 물을 길었으며 누구는 기울어진 담장에 돌을 괴었습니다. 지붕 고치기를 거절했던 사내는 새짚을 들고 올라가 처마 끝을 다시 묶었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도움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원망을 모두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집이 먼저 따뜻해져야 사람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자 마을 위 저녁빛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늙은 관리는 해가 기울 무렵 만석의 집 마당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는 높은 사람답게 큰 행렬을 세우지 않고 하급 관리 하나만 곁에 두었습니다. 만석은 마당에서 깊이 절하려 했지만 관리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절은 이미 감옥에서 내 밥으로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겨울을 지낼 쌀과 장작이 빠짐없이 전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소리로 찼습니다. 솥에는 물을 넣은 묽은 국이 끓었고 장독대 옆에는 이웃이 놓고 간 작은 쌀자루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꾸 손을 만졌습니다. 만석은 부엌 문짝을 고쳐 닫고 바람이 드는 틈에 짚을 끼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밤 마을은 며칠 만에 고요했습니다. 우물가의 수근거림은 잦아들고 대신 집집마다 아궁이 타는 냄새가 낮게 퍼졌습니다. 덕칠의 집은 문이 닫힌 채 어두웠지만 누구도 그 집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배운 부끄러움을 쉽게 흩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멈은 대추나무 아래를 지나며 만석의 굴뚝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집이 살아나면 마을도 숨을 고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와 늙은 관리, 순덕 할멈을 모시고 낮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은 넉넉하지 않았고 국도 묽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풍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자 모두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고 아궁이 불빛은 방문 아래로 붉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빈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집이 다시 문을 닫을 수 있으니 제 마음도 이제 조금 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만석의 집 마당에는 밤새 얼었던 서리가 햇살을 받아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독에는 얇은 김이 어른거렸고 부엌 굴뚝에서는 가늘지만 힘있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기대어 앉아 오래간만에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만석은 마당을 쓸며 빗자루 끝이 흙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감옥 돌바닥의 차가움과 달리 살아있는 집의 조용한 숨결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둘 만석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며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작은 것을 들고 머뭇거리다 문턱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마른 장작 3토막을 놓았고 어떤 이는 무두개와 보리 한 줌을 놓았습니다. 지붕을 고쳤던 사내는 새끼줄을 들고 와 담장 틈을 다시 묶었습니다. 만석은 그때마다 문 밖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고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돌아오는 길도 참 멀구나. 만석은 물동 옆에 서서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어도 돌아오면 길이 됩니다. 어머니도 이제 문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입가를 조금 올렸지만 눈가에는 아직 남은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지나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느끼는 깊은 피곤함과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낮, 늙은 관리는 다시 공동 창고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창고 문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쌀겨 냄새를 품고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되찾은 쌀자루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빈자리는 아직 많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전날보다 차분했습니다. 관리는 이장 어른에게 앞으로의 일을 맡기며 한 집의 밥을 지키는 일은 한 사람의 손만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은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장부를 마을 사람들 앞에 펼쳤습니다. 쌀은 먼저 굶주림이 깊은 집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 노인이 앓는 집, 겨울 장작도 넉넉지 않은 집이 차례로 이름을 불렸습니다. 만석의 집에도 쌀 한 자루와 마른 장작이 돌아왔지만 만석은 자기 몫을 조금 덜어 더 어려운 집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네가 가장 억울했는데도 아직 남을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만석은 배고픔은 차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우물가를 지나 논둑을 건너
마을 끝까지 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석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만석의 집 앞에서 멈추어 인사를 했고,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그가 오면 물동이를 조금 옆으로 비켜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갑자기 높아진 시선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먼저 마당을 쓸고 어머니의 물을 데우고 부엌 문틈을 살폈습니다. 덕칠은 그 뒤 며칠 동안 마을 가운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문은 낮에도 반쯤 닫혀 있었고 헛간 앞에는 태우다만 재가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가 팔아넘긴 쌀값을 모두 찾아 돌려놓게 했고 마을 일을 맡던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했습니다. 떠나는 날 덕칠은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며 남의 밥을 빼앗은 발은 결국 제 그림자에도 쫓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덕칠이 떠난 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미움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미움만 바라보면 자기 집 아궁이 불도 식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장독대 옆을 정리하고 기울어진 돌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화도 나지 않느냐? 라고 묻자 그는 한참 뒤에 화는 납니다. 다만 그 화로 밥을 지으면 쓴 냄새가 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은 깊어졌지만 만석의 집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웃들이 짚을 보태준 덕에 지붕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부엌 문짝은 새나무 못으로 단단히 고쳐졌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길도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만석은 물동이를 지고 돌아오다가 예전처럼 마을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하늘 아래에서도 맑았습니다. 그는 문득 감옥의 작은 창살을 떠올렸고 다시 보게 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늙은 관리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억울한 일이 더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밥상도 특별히 차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창고와 장부를 살피고 저녁이면 만석의 집 부엌, 아궁이 곁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병든 노인처럼 보였던 첫인상이 남아 자꾸 이불을 더 덮어주려 했습니다. 관리는 그때마다 웃으며 그 마음이 이 집의 큰 재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마을 사람들은 공동 창고 앞에서 작은 밥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잔치라 하기에는 소박했지만 모두가 조금씩 보탠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리밥, 무국, 된장에 묻힌 시래기, 말린 나물, 그리고 아이들이 주워 온 밥 몇 알까지 낮은 상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았고 처음에는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순덕 할멈이 밥상 앞에서 고개만 숙이면 밥도 체한다라고 하자 몇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장 어른은 그 자리에서 만석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오래 마을 일을 맡았다 하면서도 사람의 얼굴보다 장부의 한 줄을 더 믿었네. 네, 어머니께도 죄가 크네. 만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께서 다시 살피셨으니 저와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굶는 집이 먼저 보이면 됩니다. 그의 대답은 누구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래 부끄러워했고 더 깊이 안심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도 그 밥자리에 나왔습니다. 순덕 할멈이 곁에서 부축했고 이웃 여인들이 두툼한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 앉는 것이 오래간만이라 손을 떨었지만 곧 아들이 차려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뜨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문턱도 사람 발길이 끊기면 더 낮아집니다. 이제는 서로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늙은 관리는 그날 밤 만석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큰 돈이 아니라 겨울을 넘길 쌀표와 지붕을 고칠 나무를 받을 수 있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너무 많다며 물러서려 했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잘못된 판결이 남긴 빚을 바로잡는 일이다. 만석은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안의 무게보다
자기 이름이 다시 깨끗하게 적힌 종이의 무게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며칠 뒤 관리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길목에 말한 필과 하급 관리들이 기다렸습니다. 만석과 어머니, 순덕, 할멈, 이장 어른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관리는 떠나기 전 만석의 집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에서는 이른 연기가 오르고 장독대는 햇살이 맺혔으며 우물길에는 만석이 새로 고른 돌들이 반듯했습니다. 관리는 집을 지킨 사람은 마을도 지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식은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관리는 말고삐를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내게 준 것은 밥이 아니었다.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먼저 보는지 알려준 것이다. 그 말에 만석은 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고 순덕 할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바람은 차도 길은 따뜻하구나라고 했습니다. 관리가 떠난 뒤에도 마을은 한동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남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애썼고 아이들이 누군가를 놀리면 어른들이 먼저 말렸습니다. 공동 창고의 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열렸고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대청에 놓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겨울 들판의 낮은 햇살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마을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알았습니다. 진실은 혼자서도 언젠가 누군가의 발걸음을 부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가까워지자 만석의 집 뒤 언덕에는 눈이 녹아 작은 물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기침도 조금 잦아들었고 그녀는 햇살 좋은 날이면 문턱에 앉아 콩을 고르곤 했습니다. 만석은 산비탈밭을 다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흙을 손으로 만져보며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옥에서 얼어있던 마음도 그 흙처럼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멀리서 종달새가 낮게 울었고 마을은 조용히 새 계절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멈이 만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보자기에 들깨와 말린 나무를 조금 싸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주 주신다며 사양하자 할멈은 웃으며 나눔은 자주 해야 손이 굳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부엌에서 물을 끓여 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할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기대는 사람이 되었다. 기대는 자리일수록 낮게 있어야 오래 버틴다 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찾아와 억울한 일을 말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 먼저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닭 한 마리가 사라져 이웃끼리 다툴 때도 만석은 양쪽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아이들이 장난으로 문을 열어둔 것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다툼을 풀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자 마을은 만석을 죄에서 풀려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남의 마음을 조용히 받쳐주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만석의 집 마당에는 작은 채소밭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무씨를 뿌리고 만석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밥을 잇는 데만 마음이 바빴으나 이제는 가을을 생각하며 씨앗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앉아 아들이 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방울이 흙에 스며드는 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머니의 얼굴도 편안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만석의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안함과 호기심으로 멀리 서 있었지만 만석이 작은 대나무 물레방아를 만들어주자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감옥 이야기를 묻다가 어른에게 혼날까 입을 다물자 만석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곳도 사람 마음이 있으면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 다만 아무도 억울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낮은 목소리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공동 창고는 다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풍년이라 할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정성껏 쌀을 모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서고 장부를 읽을 때마다 아이들까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장 어른은 만석에게 창고 일을 함께 보자고 청했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망설였으나 어머니가 네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밥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도 길이다라고 말하자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만석은 창고 열쇠를 혼자 품에 넣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보게 했고 쌀을 내줄 때는 받는 집의 사정을 먼저 물었습니다. 굶주림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남의 가난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문을 반쯤 닫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석의 손길을 보며 지난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주먹밥을 나눠주던 사람답게 그는 쌀 안 돼도 사람의 마음처럼 조심히 다루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산골 마을 끝집에 살던 만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나 죽어가던 늙은이에게 마지막 밥을 내주어 자기 마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늙은이가 높은 관리였다는 대목에서 눈을 크게 떴고 어른들은 그보다 먼저 만석이 밥을 내밀던 손을 기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밥 냄새처럼 집집마다 스며들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말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돌아가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은 산딸기를 따오면 먼저 그녀의 문턱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의 손목에 남은 옅은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자국은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늘 선명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네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참으로 나은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마을에는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해의 눈은 감옥 창살 밖으로 보던 눈과 달랐습니다. 만석의 집 처마에는 고드름이 맺혔고 부엌에서는 무국이 은근히 끓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순덕 할멈은 옆에서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만석은 낮은 상 위에 밥 세 그릇을 놓았습니다. 보리와 쌀이 섞인 밥이었지만 김이 하얗게 올라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한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장독대 뒤 대나무가 가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순덕 할멈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만하면 좋은 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은 방문 틈이 잘 닫혔는지 살핀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품속에 넣고 바라보던 마지막 주먹밥을 떠올렸습니다. 그 밥은 사라졌지만 그 밥이 열어준 길은 아직 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상이 거의 비워질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석아, 그날 네가 마지막 밥을 내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만석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제가 밥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밥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 덩이 밥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은 잠들기 좋은 이불처럼 따뜻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마을의 지붕들은 흰빛으로 덮였고 우물가의 길도 부드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집 굴뚝에서는 늦은 밤까지 가느다란 연기가 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지난 억울함도 부끄러움도 다시 돌아온 믿음도 함께 품고 하늘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밥을 나눌 때마다 만석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누군가 문 밖에서 기침하면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오래오래 따뜻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오래간만에 봄빛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의 집 뒤 언덕에는 눈 녹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장독대 옆에는 어머니가 심어둔 밭싹이 푸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감옥에서 돌아온 뒤로 만석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 집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물 한 바가지를 얻으러 왔고 누구는 마음에 걸린 말을 털어놓으러 왔습니다. 만석은 늘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기운을 조금 되찾았지만 오래 앓은 몸이라 해가 저물면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문턱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밥은 드셨습니까? 그 말은 흔한 인사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겨울 감옥과 마지막 주먹밥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굶주림을 겪은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 뒤로 누구도 남의 쌀독을 쉽게 물어보지 않았고 누구도 굶는 일을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굵지 않았지만 종일 지붕을 두드렸고 마당 흙은 부드럽게 젖었습니다. 만석은 부엌문을 고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콩을 고르다 말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석이 나가보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손에는 낡은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가까이 다가가 비를 피하러 왔느냐? 라고 묻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겁먹은 산짐승처럼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더 묻지 않고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와 아궁이 곁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수건을 내주며 젖은 몸으로 오래 있으면 뼛속까지 추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수건을 받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올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밥상에는 보리밥과 무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릇에 밥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이 집에서는 밥 앞에서 먼저 이름을 묻지 않는다. 먹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자. 아이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손으로 밥을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이름을 말했습니다. 돌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돌이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떠돌며 장터 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어떤 쌀장수가 쌀 한 대를 잃어버렸다며 도리를 도둑으로 몰았고 사람들이 그의 보퉁이를 뒤져 낡은 쌀자루 조각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도리는 훔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겁이 나서 비를 맞으며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아이의 얼굴만 살폈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자기 집 부엌 뒤에서 나온 쌀자루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얼굴에는 큰 소리보다 먼저 숨이 막히는 빛이 나타나는 법이었습니다. 도리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또다시 의심받을까 두려워 몸을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쌀자루 조각이 네 보퉁이에 왜 있었는지 아느냐? 도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도리를 헛간에 재우지 않고 부엌 곁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꺼내 덮어주며 도망친 발도 쉬어야 다시 바른 길을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리는 이불을 잡고 한참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감옥 돌바닥의 차가움, 늙은 관리의 기침, 마지막 주먹밥의 무게가 오래전 일이 아닌 듯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도리를 데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먼저 그 아이가 수상하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덕 할멈도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눈으로 보지 않은 일에 혀가 먼저 가면 또 겨울이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아이에게 겁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걸으며 본 것만 말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장터에는 아직 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멍석 위에 콩과 무가 놓였고 쌀장수들은 자루를 덮은 짚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리를 몰았다는 쌀장수는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을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도둑아이를 데려왔소. 어제 내 쌀을 훔치고 달아났소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먼저 화내지 않고 물었습니다. 잃은 쌀은 어느 자루에서 나갔습니까? 쌀장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가장 안쪽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만석은 자루의 매듭을 살폈습니다.
매듭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안쪽 끈 하나가 이미 낡아 끊어져 있었습니다. 쌀이 빠져나간 흔적은 자루 밑에도 있고 장터 바닥에도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수레에서 내리는 동안 자루가 찢어져 조금씩 흘러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땅에 떨어진 쌀알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키며 쌀도 거짓말을 싫어해 제기를 남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하나둘 허리를 굽혀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리의 보퉁이에서 나온 쌀자루 조각은 그 장수의 자루와 같은 천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각의 한쪽에는 낡은 붉은 실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장터 서쪽 창고에서 쓰는 매듭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한 노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해질 무렵 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내가 그 보퉁이를 뒤적이는 것을 보았소. 키가 크고 한쪽 다리를 조금 절던 사람이었소. 그 말에 장터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쌀장수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만석은 도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제 누가 네 곁에 가까이 왔느냐?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술 냄새 나는 아저씨가 제 보퉁이를 발로 차며 비키라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사내가 누구인지 곧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터 주변을 떠돌던 사내였고 남의 짐 곁에 자주 앉아 있다가 눈치를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몇 사람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내는 장터 뒤 폐가 가까이에서 붙잡혔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작은 쌀주머니와 장터, 서쪽 창고에 붉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버텼지만 여러 사람이 본 흔적을 내놓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못 이겨 쌀을 훔치려 했고 도리의 보퉁이에 조각을 넣어 의심을 돌리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만석은 먼저 도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리는 억울함이 풀렸는데도 웃지 못하고 손끝만 떨고 있었습니다. 쌀장수는 마침내 도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작았습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가난한 아이를 먼저 의심했다. 미안하다. 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아이 대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려앉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씨앗 같아 바로 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쌀장수는 그 말을 듣고 도리에게 쌀 한 대를 내밀었지만 도리는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그 쌀을 받아 도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억울함의 값이 아니라 오늘 저 사람이 다시 배우는데 낸 밥이다. 받아도 된다. 도리는 그제야 두 손으로 쌀을 받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지난 겨울 만석이 풀려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풀리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함부로 의심했던 모든 입과 눈이 다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도리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만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먼 장터로 품을 팔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도리에게 물 텄는 법과 아궁이 불씨 살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은 세게만 피우면 오래 못 간다. 처음에는 숨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리는 그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당을 쓸 때마다 빗자루질을 점점 반듯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늙은 관리를 따라다니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손님은 길 먼 곳에서 왔다며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숟가락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늙은 관리가 먼 고을로 떠난 뒤에도 만석의 마을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몸이 더 약해져 오래 누워 지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마지막 밥의 따뜻함을 잊지 않았다. 만석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 숟가락은 특별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는 닳아 매끄러웠고 끝은 조금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급 관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감옥에서 돌아오신 뒤로
이 숟가락으로만 밥을 드셨습니다. 사람의 밥상은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시며 이 숟가락을 당신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조용히 손수건을 눈가에 대었습니다. 순덕 할멈도 마당 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그 숟가락을 밥상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어머니와 돌이, 순덕 할멈이 함께 앉았습니다. 밥은 소박했고 국은 묽었지만 방 안에는 먼 길을 돌아온 마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숟가락은 높은 분의 물건이 아니라 굶은 사람 앞에 놓였던 밥의 기억입니다. 도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기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밥 한 수를 내밀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도리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장터를 떠돌다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울며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에서 도리를 보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리는 처음에는 굳은 듯 서 있다가 곧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의 감옥살이 때 자신이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른 집 아이의 울음에서도 자기 아이의 이름을 듣는 법이었습니다. 도리의 어머니는 만석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에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밥으로 살았습니다. 갚고 싶으시면 길에서 굶은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도리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는 떠나기 전 만석에게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도망치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이라 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장독대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만석의 집 장독대 위에는 그 작은 조약돌과 낡은 나무 숟가락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숟가락은 누구 것입니까? 저 돌은 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숟가락은 밥을 나누라고 남은 것이고 돌은 억울한 마음도 따뜻한 집에 닿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 앞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만석의 집은 비 오는 날마다 더 바빠졌습니다. 길 잃은 장꾼, 굶주린 아이, 남편을 찾아 먼 길을 걷던 여인, 다리를 다친 노인이 차례로 그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만석은 누구에게도 먼저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데우고 마른 수건을 내주고 밥이 있으면 밥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턱에 앉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속을 덮이십시오. 말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 말은 어느새 마을 전체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만석은 아궁이 앞에 앉아 숯불을 고르다가 문득 감옥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품속에 있던 주먹밥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미는 순간 세상은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적을 때 나눈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길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궁이에 장작 하나를 더 넣고 잠든 어머니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부드러운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 조약돌은 빗물에 씻겨 반짝였고 나무 숟가락은 처마 아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문을 닫기 전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전에는 억울함이 이 마당을 덮었고 어느 날에는 사람들이 미안함을 들고 찾아왔으며 이제는 길 잃은 이들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 한 술의 길은 참 멀리도 가는구나. 그날 밤 만석의 집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나그네 하나가 아궁이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아랫목에서 편안히 숨 쉬었습니다. 만석은 낮은 밥상 위에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밤중에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훗날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큰 재산도 높은 담도 없었지만 굶은 마음이 앉을 자리 하나는 늘 비어 있었다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남기는 것은 사람의 진짜 마음은 넉넉할 때보다 가장 궁할 때 더 또렷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석이 노인에게 내민 것은 커다란 재산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은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먹밥은 한 사람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열고 억울하게 묶인 이름을 풀어주었으며 한 마을의 눈을 다시 뜨게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날, 나 자신도 지켜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밤, 세상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을 닫고 남의 아픔을 못 본 척하고 자기 상처만 붙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가장 작은 따뜻함이라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지켜낸다고 말입니다. 만석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지 않았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을 향해 미움을 크게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잡은 것은 어머니를 향한 걱정, 굶주린 이를 향한 연민,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착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착함은 거짓을 밝히는 힘이 되었고 무너진 집과 마을을 다시 세우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조언은 분명합니다. 남의 일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의 침묵을 죄로 여기지 말며 약한 사람의 낮은 목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석을 의심했던 까닭은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마르면 우리는 진실보다 소문을 먼저 믿고 오래 보아온 사람의 됨됨이보다 눈앞에 놓인 조각 하나를 더 크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이 정말 본 것인지, 내가 믿는 판단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내 침묵이 억울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는 가볍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집문을 닫게 만들고 한 어머니의 밤잠을 빼앗고 한 착한 사람의 이름에 오래 지워지지 않는 흙을 묻힙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나눔의 참된 뜻을 가르쳐줍니다. 나눔은 남는 것을 덜어주는 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부족하지만 눈앞의 사람이 더 춥고 더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만석의 마지막 주먹밥은 그래서 더욱 값집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 밥을 죽어가는 노인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가진 것이 가장 적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착한 사람이 반드시 큰 소리로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석은 칼을 들지 않았고 복수를 외치지 않았으며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조용함 속에 가장 큰 힘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오지만 바른 마음 곁에 머물 곳을 찾습니다. 덕질의 잘못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그는 흉년을 핑계로 남의 밥을 빼앗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가 남긴 발자국과 흘린 쌀겨와 흔들리는 마음까지 모두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자기 그림자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이 작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밥 한 술, 따뜻한 말 한마디,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도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크고 화려한 선행만 기억하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삶을 실제로 붙들어주는 것은 대개 작고 조용한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집을 살리고 마침내 한 마을을 바꿉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을 모두 어둠에 내주지 말고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서둘러 돌을 던지지 말며 가난하고 약한 이를 볼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지는 밤에도 내 안에 남은 작은 불씨를 함부로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길을 반드시 찾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밥상을 남깁니다. 그 밥상 위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고 높은 벼슬의 이름도 없으며 큰 재물도 없습니다. 다만 식은 주먹밥 하나를 내밀던 손,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눈물, 잘못을 깨닫고 고개 숙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다시 피어오른 굴뚝 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멀리 있는 큰 뜻이 아니라 내 앞에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